자, 하루화학 우리 시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이 중에 특히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어? 나는 춤추는 숲. 왜냐면, 어, 춤추는 숲의 모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나는 여기 43쪽에 있는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얼음탑인데, 왜냐하면 왠지 이것처럼 하면 학교에 가져간 물통을 싸고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90쪽에 보면은 물음표 더하기 물음표가 물이라고 나오는데, 물음표가 뭘까? 몇 쪽이야? 90쪽. 몇 쪽? 90쪽이요. 90쪽에 그런 게 나와? 네. 딱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수쌤하고 책이 다른가? 수쌤 책은 여기, 90쪽 여기인데? 네. 저도요. 나오잖아요. 물음표가 나와? 아니, 물음표 말고, 물음표는 안 나오는데, 음. 뭐 플러스 뭐는 물이라고 나오니까, 그, 지금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뭘, 뭘까 한 거예요. 그거 찾아서 그럼 읽어달라는 거야, 지금? 음. 뭐하고 뭐를 더하면 물이 약간 되는데, 제일 대금이가 하는 것처럼 조금 해왔어요. 마지막 대줄에 뭐하고 뭘 더하면 물이 된대, 윤호야. 더하기 염기를 더하면 물이 될. 맞아. 이제 끝났어요. 아, 수고했습니다. 다음 은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금이 안녕. 식용유 같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왜 더 붙을까? 채원이. 물이 더 무거워서 오히려 더, 불이 붙는 거야. 맞아. 왜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을까? 뭐라고? 왜 이산화탄소도 어떤 온도에서 물이 녹을까? 낮은 온도에 많은 압력에 가하면 녹아. 맞아. 저 이제 끝났어요. 음, 자, 대금이 진행할까? 그러면은 왜 만약 그 공기 같은 기체가 있는데 그런 충돌이 어떻게 될까? 충돌을 하면 하늘 속에 있는 기체의 충돌이 어떻게 될까? 대금이 소리를 쌤이 정확히 못 들었네. 좀만 더 크게 근데 얘기해볼까? 자꾸 끊겨요. 뭔가 칙칙거리면서. 그래? 대금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 네. 그 타이어 안에 있는 기체가 만약 충돌한다 어떻게 될까? 타이어? 네. 타이어가 뭐? 뭐 충돌하면 뭐랑 충돌하면 충돌을 하면 뭐 하냐고? 어떻게 되냐고. 몇 쪽이야? 31조의 대체로는 압력을 발생시켜. 압력을. 말도 또 그 다른 것도 있지. 그럼 은호는 끝나?
난 잘 모르겠어. 암막 늘어나고 그 아래 그림을 보면 그 태양이 진짜 늘어나. 근데, 아니 그 아래 그림이 있잖아. 응. 그리고 근데 왜 발표전 비슷하면 왜 빨리 물에 빨리 녹을까? 발포종, 비타민은 왜 물에 잘 녹을까? 비타민 왜 물에 잘 녹냐고? 네. 발포종 비타민 55쪽. 발포종 비타민 물에 잘 녹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아에 손 들었네. 잠깐만. 시간이 어떻게 녹으냐고 왜 했나? 발포종 비타민이 빨리 녹냐고. 아, 알포종 비타민을 물속에 넣으면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들이 거품을 일으켜서 공기 중으로 57쪽에 그 부분에서 지금 채환이가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했네.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 57쪽 마지막 문단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포종 비타민이 빠르게 녹는 이유. 채환이가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어. 첫 번째 이유도 있어. 대금아, 은호도 손 들었고. 우리 은호 물과 만나게 되는 표면적이 무척 넓어서 그것도 맞지. 근데 물과 만나게 되는 표면적이 왜 넓어지는지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대금아, 채환이 손 들었네. 그 채연이 안 보여? 왜냐하면 물에 잘 녹는 물질을 가루처럼 아주 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뭉쳐 놓았기 때문이야. 맞아.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생선이 너무 많이 나. 생선구이 단체잖아. 뭐라고? 너 만약에 이거 생선구이 넣고 싶은데 얘 너무 지독해져 버렸어. 그러면 냄새를 어떻게 없앨 거야? 그 태연이 창문을 열거나 방향제를 뿌리거나 응 숯을 놓거나 아니면 응. 탈취제를 뿌려. 맞아.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은호는 그 시연이가 자, 은호, 시연이 지금 대금이가 말한 거는 생선구이를 그 집에서 하면 냄새가 집안에 가득 배이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대금이의 질문인 거지? 네. 은호는 만약 집에 생선을 구울 때, 뭐 삼겹살을 구울 때 집에 그런 냄새가 배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난 탈취제를 사용할 것 같아. 어, 응? 시연이는 지금 들어와 있니? 시연아? 네, 어, 시연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대금이가 물었어. 그 상황에서. 나는 환기를 하고 장시간 동안은 집을 비울 거야. 그럴 수 있겠네. 저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최한이, 은호, 대금이 했고 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음, 너희는 이 책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뭐예요? 근데 이게 화학 원리라서 공감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 중에. 나는 딱히 없는데. 나는 살짝 걸리는 거 있었어. 그러면 시연이 너부터 얘기하던지. 네. 나는 치약 있잖아. 양치를 하고 나서는 원래 이 책에서는 전문가들이 일곱 번 정도 입을 헹궈주면 좋다고 했는데 난 컵 하나로 2번 헹구고 말거든. 그래서 좀 찔렸어. 배그만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너 똑같아. 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음, 땀을 흘리면 시원해지는 이유. 왜냐면 나도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나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 채원아, 너는 어떤 게 가장 공감이 됐어? 음, 이노랑 같은 데가 공감이 됐는데, 응, 이게 땀 흘리고 나면 시원해져서 공감이 아니고, 응, 체육 시간에 땀을 흘려서 공감이야. 말에 이어서. 응. 너희가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뭐야? 이 책에서? 은호, 음, 식용유 같은 기름에다가 물을 뿌리면 불이 더 생긴다는 거야. 배금이. 나는 다시 이해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다 모르는 데다 나 진짜 신기했거든. 채원이. 나는 저거 발포정 비타민이 가루를 가루 같은 거를 많이 뭉친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 나는 인우가 때를 벗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인후로 피부병이 난 적이 난 한 번도 없거든. 근데 피부병이 난다는 걸 알고 난 좀 신기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뭐야? 하루하루. 하루가 하루화학이야. 왜 제목이 하루화학일까? 동안 일어나는 화학 현상 하루. 설명한 거라고 해서. 아,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화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하루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현상을 설명해 주는 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하루 화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이 뭐야? 채환이가 알고 있는 화학이라. 화학이 뭐냐고 그러면 채환이 뭐라고 그럴 거야? 과학 중에서 음. 뭔가 어떤 물질에 관해 알아보거나 뭔가 만들거나 하는 과학? 그렇지. 은호 보고 화학이 뭐예요? 하고 1학년이 물어봤어. 그럼 은호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할 거야. 대금이는 오빠 화학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나중에 되면 알 거다. 뭐라고? 나중에 나중에 할 되면 거야. 알 거다. 나중엔 알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줄 거라고? 근데 저는 1학년 애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물어보렴. 시원이한테 물어보렴. 시원이 보고 화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과학의 종류 중 하나라고 대답할 거예요. 과학의 종류 중 하나라고 대답할 거야. 자, 그렇지. 우리 아까 채환이가 어느 정도 대답을 했습니다. 화학은 지금 시연이가 말한 대로 과학의 한 분야야. 과학. 과학 안에는 우리가 커다랗게 물리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네. 물리학자. 그 다음에 화학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자. 그 다음에 생물학자. 물론 이런 그 순수과학 말고도 뭐 기계학자, 전자공학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커다랗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화학은 특별히 물질의 성질, 구조, 생성, 반응 등을 뭐하는 학문? 연구하는 학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여기 물질이 예를 들면 뜨겁냐, 차갑냐, 시냐, 짜냐, 이런 맛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성질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감촉이 어떠냐, 이런 물질의 성질. 근데 그 물질이 어떠한 뭘로 이루어져 있냐?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또 물질끼리 이렇게 끓는 점, 어는 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하는 거?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우리가 화학이라고 그런 거고 화학하면 선생님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고등학교 때 화학이라는 과목을. 근데 맨날 무슨 그 식만 외우고 화학식을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따분하다, 엄청 재미없다. 우리가 저런 걸 왜 알아야 되나 했더니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생활 전반이 다 화학과 관련이 돼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생활 전반이 이렇게 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보면 1단원에서는 뭐와 뭘 가지고 1단원은 뭘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 생활 무슨 생활? 일어난 그 똥과 오줌. 그렇지. 우리 은호 밥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똥오줌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이 똥오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걸 통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화학 현상 중에서 용해라는 현상, 용해. 용액이다, 용질이다, 용매다, 용해다 이런 말 혹시 지금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오면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잘 읽고 화학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책 읽고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용해라는 그러한 현상들,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분해 반응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 생활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 장은 세수와 양치. 그렇지. 우리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거에서 우리가 비누, 치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때를 닦아내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기는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그러한 과학 성질, 그 다음에
친수성기, 친유성기 해가지고 물과 친한 거, 뭐 기름과 친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그 화학의 현상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우리 생활, 무슨 생활 보여주고 있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공기의 압력에 대해서, 공기의 부피,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과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체육 시간. 체육 시간에 우리가 땀 땀을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증발, 증발과 끓음, 증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5단원은 순환, 이 5단원에서 뭐? 비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거, 수업 끝나고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의 순환도 이게 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건지 쌤이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과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단원은 6단원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생활현상 뭐? 발포정 비타민. 여러분들 발포종 비타민 먹어봤어? 아닙니다. 안 아니요. 먹었는데요. 발포종 비타민이 뭔지 몰라? 네, 처음 아, 들었어요. 먹어본 것 같아요. 그 발포종 비타민에서 여기서는 녹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포종 비타민이 요런 게 발포종 비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파는 거 요렇게 파는 거 발포종 비타민 이렇게 물에 넣어갖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는 발포종 비타민 저거 먹어봤다. 맛있어요. 아? 네, 맛있어요. 수세님은 별로 안 좋아해. 여기 발포종 비타민 요렇게 이게 이렇게 물에다가 이거 넣어갖고 이렇게 뭐 주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발포종 비타민. 보통 비타민은 그냥 우리가 물에 이렇게 하나 넣고 깨물어 먹거나 아니면 꿀꺽 삼키거나 아니면 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 넣잖아. 입에 털어 넣잖아. 근데 발포종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넣어서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발포종 비타민 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이야기는 뭐 하려고? 녹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발포종 비타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단원은 생활 무슨 생활 보여주고 있어? 저녁 요리할 때. 저녁에 요리할 때 화학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화학 현상 불. 연소 불 중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연소한다고 그러는데 연소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단원은 숯. 생활은 뭐? 냄새를 없애는 거. 생활은 생성구를 생성구. 보여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냄새가 퍼지는 원리에 대해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화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단원은 야식으로 먹는 치킨과 콜라. 그렇지 치킨과 콜라 치킨 콜라 먹고 싶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산성 성분에 대해서 이 화학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단원은 생활현상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계산제. 자, 10단원은 속이 쓰린 경우. 여러분들은 속 쓰리면 안 돼. 벌써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뭐 이렇게 과로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 위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술을 드셨거나 그래서 아유 속 쓰린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어른들 계신데 요 분들 속 쓰림 현상에 대해서 그런 생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과 산성 염기성 산과 염기에 대해서 화학 성질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단원은
잠자는 거. 잠자는 동안에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성분,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 하루 생활 안에 있는 화학을 비롯한 과학 현상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상생활을 과학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연습들, 궁금증을 가지고 그 원리를 깨우치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이 책을 보고서 처음 한 게 많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원리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비누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잘못하면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거 아까 누가 얘기했었지? 시연이 얘기했나? 네. 그 얘기부터, 그러면 그게 과학적 원리는 무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몇 쪽 보면 되냐면 21쪽. 자, 비누가 피부에 안 좋대 라고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비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저 이유 22쪽 펴보겠습니다. 22쪽. 둘째 줄 우리 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비누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로 비누로 인해 피부병이 난 거예요. 비누로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왜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누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학의, 거기까지. 자, 비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비누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피부병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피부병이 날 있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야지. 뭐가 궁금해? 근데 연기성은 위험한 거 아니야? 연기성이 산소 가진 것도 아닌데 연기성은. 왜 염기성이 피부병을 그렇지. 일으키는지. 왜 염기성을 띠면 피부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23쪽에 가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누는 염기성, 피부는 산성이라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비눗물에 넣으면 푸른색 계열로 변해요. 비눗물이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비누의 염기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피부가 산성이라는 데에 있어요. 자, 비누는 염기성인데 우리 피부는 뭐다? 산성. 산성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한이. 피부막은 약한 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근데 피부를 비누로 씻어버리면 때가 깨끗이 씻기기는 하겠지만 세균을 막아주는 산성의 피부막이 파괴되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 여러 실험에 의해 비누를 씻었을 때 피부에 세균이 증가하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어요. 과거에 없었던 여러 피부병이 어쩌면 비누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조금은 더 나왔네. 자, 대금이 왜
피부는 산성이고 비누는 염기성인데 왜 비누가 피부병을 일으킨다는 거야, 대금아? 대금아? 네? 왜 그런다는 거야? 왜냐면 음. 최환이 읽을 때 잘 안 들었어? 최환이가 읽은 부분에 그 부분 있었잖아. 최환이 왜 문제라는 거야? 세균을 막아주는 산성의 피부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피부는 산성인데 얇은 산성막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비누칠을 하게 되면 때가 벗겨나가지면서 동시에 이 산성막이 뭐 된다고? 벗겨나가요. 파괴된다고. 그러면서 이 세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균을 막아주는 산성막이 있는데 그게 파괴되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야? 피부병이 피부병이 생겨요. 걸린다는 거야. 이해가?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대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산성전기성의 중간 성질을 중성으로도 액체 비누도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산 열린 산성의 피부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최근에는 약성성 비누도 등장했지요. 약성성 비누는 피부처럼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영상 비누가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성성 비누에는 좀 단점이 있답니다. 바로 그는 약성성 비누가 껍데기 잘 씻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자, 비누는 뭐다? 염기성, 염기성이다. 여기있어. 우리 피부는 산성, 산성. 산성이다. 염기성 비누의 장점은 때에 잘 찢긴다. 피부의 때를 잘 잘 벗겨내요. 씻어준다. 벗겨준다. 근데 단점은 피부에는 산성이 피부에 뭐 산성 피부에 막을 산성의 막을 파괴 파괴시킨다. 파괴한다. 피부병을 일으킨다.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 문제 해결책으로 액- 중성 비누. 근데 이 중성 비누는 뭐야? 피부에 산성막을 파괴해서 피부병을 일으키는 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랬지. 네. 피부 보호를 잘 하지 못했어. 실패.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그래서? 약산성 비누. 약산성 비누. 그래서 뭐 피부 보호에 성공했어. 피부도 산성이고 약산성 비누였더니가 같은 성질이어서 그런지 피부 보호에 성공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점은 내가 잘 안 벗겨져요. 때에 잘안 때가 잘 때를 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고민인 거지. 때를 잘 벗기려면 뭐 해야 되고 염기성, 염기성 비누를 써야 되고 그러자면 피부가 문제가 되고 피부를 잘 보호하려면 약산성 비누를 써야 되는데 그럼 때가 잘 벗겨지지 않고 이러한 그 딜레마 이런 문제 고민 상황이 있는 거지. 만약에 최한이나 대금이가 피부도 잘 보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 때도 잘 벗겨질 수 있는 그런 비누를 만든다라면 아주 대박이겠지. 그냥 그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약산성 비누하고 염기성 비누 두 개를 섞는데 이거 비율이 음, 약산성 비누를 8로 하고 음. 염기성 비누를 2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최한이가 나중에 그 화학 실험을 해가지고 직접 또 실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한이가 지금 말한 그런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입증을 해봐서 과연 그 실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그 아까 시연이가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이 됐어. 시연이가 말했던 부분들.
피부 염기성, 비누가 왜 피부를 벗겨지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냥 벗긴다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설명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땀을 흘리면 시원해진다라고 그 얘기 누가 아까 했지? 저요. 우리 은호가 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땀을 흘리면 도대체 왜 시원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무슨 현상이 있는지. 자, 땀을 흘리면 시원해진다. 아까 그 피부 비누 칠해서 피부 벗긴다는 거에는 결국 중요한 게 산성, 염기성 이런 게 중요했어. 화학 그 용어가. 그러면 땀을 흘리면 시원해진다와 관련된 용어는 뭘까? 화학 용어. 과학 용어는 공갈, 그렇지. 증발이야, 증발. 증발. 자, 증발이 뭐야? 액체가 술,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 기체로 바뀌는 거. 기체로 바뀌는 것. 증발이야. 근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대? 열이 필요해요. 그렇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열이 필요해, 열. 그래서 기체로 바뀌어. 그러면 기체로 되려면 결국 열을 필요로 하니까 열을 뺏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증발, 땀이 증발하면, 여기 땀이 맺혔다가 땀이 증발하면 액체인 땀이 기체가 되면 주변의 열을 뺏어가니까 자연히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시원해져요. 시원해지겠지. 됐니? 왜 땀을 흘리면 왜 시원해진지 이제 됐어?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요거하고 똑같아. 여름날에, 뜨거운 여름날에 마당이나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뿌려. 왜? 뜨거운 여름날에 마당이나 운동장에다 사람들이 물을 뿌릴까? 시원해지라고. 왜 시원해지는데? 그 뿌린 물이 증발을 해서 아, 약간 차가운 기체가 공기에 남아 있으니까 어? 물이 증발하면서 뭐라고? 물이 증발하면서 뭘 뺏어간다고 주변에 열이요. 열을 뺏어간다고 아까. 이 물을 뿌리면 이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 그때 운동장에 있던 마당에 있던 열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마당이나 운동장에 그러니까 열을 가져가 버리니까 당연히 그곳이 어떻게 돼? 아까보다 시원해지지. 또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막 땀 나고 그러면 수도가에 가서 뭐 한다는 거야? 세수해. 세수하고 나면 또 시원해져. 왜 세수하고 나면 시원해질까? 운동장이랑 마당에 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냥 마당하고 운동장을 얼굴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바꿔서 않을까? 한번 얘기해보라고 채아나. 왜 시원해진다고? 왜 세수하면 더운 여름날 세수하면 왜 시원해지냐고? 그 물이 음. 열과 같이 증발해서 열이 없어졌어요. 자, 세수하면 얼굴에 물이 묻지? 네. 얼굴에 물이 묻는데 그 물이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열을 뭐 한다고? 가져간다고. 뺏어간다고. 그러니까는 시원한 느낌이 들겠지. 됐어? 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수했더니 시원하다. 그것들이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들도 거기에 이런 과학이 숨겨져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기화라는 거하고 증발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화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거든. 물을 밑에서 막 팔팔팔 끓으면 물에서 이제 뭐야?
수증기가 날아가서 김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지. 네.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기화. 기화라고 그래, 기화. 그래서 물은 몇 도씨가 되어야? 편도씨. 어? 몇 도씨? 편도씨가 되어야 끓는다? 1000도씨가 되어야 끓어? 아, 100도씨. 100도씨, 100도.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어서 기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증발은 좀 아까 여기 여러분들 그 얼굴에 묻었던 물이 그럼 여기가 100도가 돼서 이렇게 날아간 거야? 여러분 아니요? 얼굴 100도가 된 거야? 얘들아, 마당에다 물을 뿌려놓으면 그 물들이 다 증발되잖아. 네. 네. 마당이 100도씩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거야? 태양 때문 아닌가? 뭐라고? 태양 여기 때문 아니에요. 뭐 때문에?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에? 네. 태양에서 빛이 나는 덕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거예요. 증발이 돼. 그래서 기화하고 증발하고 차이는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 똑같은데 이 기화는 거기 있는 거 전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증발은 그게 아니라 액체 상태 물질의 표면이 표면에서 뭐 하는 거? 기체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컵에 물을 그냥 놨어. 끓이지 않았어. 끓이면 당연히 이게 100도씨가 되면 이게 기체가 돼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그 냄비에 물 이게 부어놨는데 계속 끓이면 나중에 물 하나도 없어지잖아. 그거는 기화돼서 다 날아간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화시키지 않고 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 물을 담아놨어. 이 물을 담아놓은 다음에 며칠 지났어. 근데 이 물이 다 뭐해? 없어졌어. 끓이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태양 때문이요. 이 물 표면, 물 위에 표면이 그것들이 뭐 된다고? 증발된다고. 그래서 아까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하고 뭐의 차이? 증발과 증발과 기화의 기화의 사이. 차이. 공통점. 공통점은 둘 다 액체가 뭐가 되는 거? 기체로 바뀌는 것. 기체가 되는 거 똑같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둘 다 똑같아. 다른 점은 증발은 물질의 표면에서 표면이 증발되기 때문에 증발은 천천히야, 천천히. 반면에 기화는 물이 끓어. 100도씨가 되어서 끓는 점이 되어서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이 100도씨가 되면 금방 다 뭐 한다는 거야? 김이 돼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증발과 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서로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네. 어, 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이제 증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9쪽 증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증발 현상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연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이요? 39쪽 두 번째 문단. 그러면 증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소제목 두 번째 문단.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에서는 기화라고 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우리가 따로 열을 가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증발하여 기체의 수증기가 되어요. 이러한 증발 현상을 물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물 표면에 있는 물의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물 내부에 있는 물 입자들보다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즉, 물 내부의 입자들은 사방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받지만 물 표면의 입자들은 물 내부의 입자들에 비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게 작용돼요. 그래서 물로부터 잘 떨어져 나가게 되어 증발하게 되지요. 또 물 표면에서는 공기 입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힘이 물 입자에 관해 서로
물 입자간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더 약한 힘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시연이가 잘 읽어줬는데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을 제대로 잘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 이렇게 있어. 어? 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 입자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크게 그려놨네. 아, 저도 막 이렇게 막 있어, 물이. 개구리알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 하나하나에 뭐 물 분자 이런 것들 만약에 볼 수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게 A라고 생각해봐. 이 A는 옆에 있는 애들하고 얘들한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아주 관계가 뭐 한다는 거야? 깊다는 거야. 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애는 도망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봐. 위에 있는 애들. 위에 있는 애들은 밑에 있는 애들이 잡고는 있지만 위에는 잡고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네.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 공기라는 얘들하고 이거하고 얘가 부딪혀. 그러면서 이 얘들이 요거하고 딸려서 이렇게 날아간다. 위로 날아간다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물이 이렇게 공기 표면에 있던 물 표면에 있던 이런 물들이 뭐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 이걸 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증발, 이거 증발이야, 증발. 증발. 됐어? 반면에 기와는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뭐가 불을 피우면 여기 이 열 에너지가 여기 열 에너지가 뭐해서 열 에너지가 여기 전달돼 가지고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이 애들이 막 그 온도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다 날아간다는 얘기야. 이건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기화. 이건 기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 증발과 뭐 기화. 그래서 기화에는 이렇게 열을 가하는 그런 불이 필요한데 증발은 밑에서 열 가해주는 게 없다는 거야. 이 공기와 물 중에 어떤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증발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책상이나 이런 우리 피부나 이런 게 유대할 수 있는 것들이 세포들끼리 서로 꽉 모아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잡는 힘이 느슨해지면 튕겨 나간다는 얘기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제가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깨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옆에 있는 모래 한 알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 그거 놔두니까 조절 안에 있는 모래가 조금씩 없어져요. 정말? 네, 헐, 아주 왜 그렇지? 귀신이 있지 않는 모래가 이상 증발한다는 그런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최한이가 한번 그 비밀을 밝혀봐. 모래도 증발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네가 밝혀줘봐. 네, 그렇다 치면은 어, 뭐 예전에 만든 유치원이나 그런 데 있는 모래는 지금쯤 다 증발했어야 되죠. 그러게 말이야. 뭐 태환이가 할 게 많네요. 그러게 비누도 말이야. 할 게 개발해야 많네. 되고. 맞아. 할 게 많아. 자, 그래서 땀 흘리면 시원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은호 됐니? 네. 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칫솔질 아까 얘기했었는데 칫솔질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었지? 칫솔질이 왜 신기하다고 그랬지 아까? 뭘 알게 됐다고 그랬지? 칫솔질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칫솔질이 나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거 누가 얘기했어? 그거 시연이 얘기했나? 네. 뭐라고 얘기했어? 칫솔질. 뭐라고 얘기? 아까 뭐 몇 번밖에 안 닦는다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7번. 이거 7번을 전문가들이 7번 정도 입을 헹궈야지 피부에 칫솔질 하고 남는다고 나서 했는데. 근데 입을 여러 번 헹궈야 되는데 몇 네. 번 안 헹군다고 얘기했지? 맞아. 네. 그럼 왜 입을 그렇게 여러 번 헹궈야 되는지
그 얘기 나온 거는 24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니에요? 25쪽이네, 25쪽에. 자,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아내한테 맨날 혼나. 칫솔질 한 다음에 꼭 7번, 오, 와서 7번을 저기 하라는 거여서, 뭐 7번이나 해, 귀찮게 해. 두세 번만 해.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뒤척여 보니까 정말 7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7이라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실험 찍었는데, 결과가 많이 해야, 그냥 10번보다는 적고 5번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 가다는데 그냥 로켓에 찍은 것 같은데. 왠지. 자, 우리 은호가 읽어주겠습니다. 25쪽. 몸에 안 좋은 양치질. 비누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갈 경우 해를 줄 수 있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비누는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라 몸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낮지만 치약은 양치를 하면서 쉽게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양치질을 할 때 입 안에 대충 헹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치약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입 안에 남게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양치가 끝난 다음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입 안에 있던 계면 활성제까지 함께 삼키게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안을 헹굴 때 최소 7번 이상 헹굴 것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럼 보통 결국, 알고 있는 건 3번 헹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 번 입안 헹궈진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치약에는 뭐가 들어있다?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라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계면 활성제를 뭐 하면? 삼키면 몸에 우리 안 몸에 좋지 좋아요. 않다. 그러니 계면 활성제를 삼키지 말고 다 뭐 해야 된다? 뱉어내야 된다. 뱉어내려면 입안을 여러 번 헹궈야 한다라는 게 나오. 저는 수돗물은 삼켜본 적 있는데 아, 치약에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20쪽을 보면 돼. 자, 계면 20쪽에 활성제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로 이루어진 물질 입자입니다. 선생님 천연권 쓰셨죠? 자,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면활성제가 이제 성냥개비 모양이라고 그러고 우리 대근이가 20쪽의 그림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냥개비 모양으로. 이 성냥개비 모양으로 생긴 물질은 계면 활성제라고 해요. 계면 활성제가 성냥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모래색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미노이사의 원이 보고 진수성이라고 하는데 현재 액체는 액체인가 물수자의 합쳐서 누가 친하는지 대금아, 나타났어요. 대금아, 네. 너가 이 대표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읽어줘야 돼. 이 성냥개비 모양 생긴 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계면활성 왜 생각했냐면 우리 몸은 때를 바꾸는 거 관련이 있어요. 신수성 일단 머리 보면 신수는 모르는데 한자에 한자 스트레칭과 문순서를 만들고 몸 이거 막대기 모양은 친유성자라고 하는데 신의 친과 기도 유스에서 또 기가신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금이가 열심히 읽어준 부분은 사실은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그림에 보니까 이 성냥개비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고? 친수성기, 친수성기. 친수성기는 어떤 부분이래? 누구랑 친한 거야? 물, 물이랑 친한.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은
친유성기. 친유성기. 여기는 뭐 이름이랑 친합니다. 대금이라고 칠한 거야. 자, 뭔 말이냐? 은호하고 대금이하고 아주 원수야, 원수. 서로 막 엄청 싸워. 그러다 보니까 은호하고 대금이는 서로 만나지를 않아. 하나. 네. 엄청 싸우니까. 근데 채환이가 은호하고 대금이를 다 초대하고 싶어. 그런데 은호하고 대금이 둘 다를 초대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은호는 대금이 오면 안 가. 대금이는 나 은호 오면 안 가. 그러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왜 어떻게 맨날 저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채환이가 시연이를 초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시연이는 은호랑 단짝이야. 그리고 시연이는 대금이의 남자친구야. 예? 뻥시연, 뻥시연. 그래가지고 뻥시연이 은호한테 야 단짝 은호야, 우리 나 채환이 파티 갈 건데 가자. 은호는 시연이가 얘기하는 거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은호는 시연이 한쪽 손은 시연이 잡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금이 내 여자친구 대금이 넌 나랑 같이 가야 돼 하고 이제 시연이가 뻥시연이가 대금이를 또 뭐야 여자친구니까 데리고 간 거야. 선생님, 이번에는 대금이, 남자친구 된 거 이번에는 아닌가? 누구? 은호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한꺼번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시연이가. 그러면 쌤이 여기서 시연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연이가 뭐가 되는 거야, 쌤이 지금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서 대명활성제. 대면활성제가 시연이가 되는 거야. 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응? 시연이가 계면활성제 역할을 이름 하면 돼. 아니면 물이요. 그렇지. 은호는 기름 아니면 물이 되는 거고. 은호가 기름이면 대금이가 물이 되는 거지. 물.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네, 그럼 있습니다. 저는 뭔가요? 너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해가지고 뭘 이렇게 물과 기름을 한꺼번에 떼내려고 하는 너는 민우, 빨래하는 민우. 사람이겠지. 빨래하는 사람. 민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24쪽에 바로 이 치약에도 뭐가 들어있다? 대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부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한 원료, 치아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는 아까 말했듯이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헹궈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연이 그 부분 아까 과학적으로 해결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얘기했냐면 발포종 아까 비타민 얘기했는데 발포종 비타민이 왜 물에 잘 녹는지 몇 쪽이었어? 31. 발포종 비타민 얘기가 몇 쪽이 나와? 맨 처음에 54쪽. 54쪽. 55쪽. 자,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면 56쪽 책 쪽 봐야겠습니다. 57쪽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아래 문단에 발포종 비타민이 빠르게 녹는 이유에 대해서 1번이 가루를 잘게 만든다. 가루를 뭐 한 거기 때문에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다.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물을 저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왔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유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루를 뭉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에 닿는 표면 쪽이 넓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56쪽의 그림에 나왔어. 56쪽의 그림 보여? 네. 56쪽 그림에 보면 이 첫 번째 이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네. 4 곱하기 4 곱하기 6 해가지고 표면적이 얼마? 4곱하기 4 곱하기 4. 96이라는 거야. 96. 근데 이거를 뭐 하면 다 잘게 뭐 하면 64등분으로 나누면 64개의 조각을 내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얼마가 된다는 거야? 384 제곱센티미터 된다고 그러거든. 면적이 왜 똑같은 크기인데 왜 하나 표면적 이 왼쪽 거는 96인데 왜 오른쪽 거는 384가 되는지 그걸 혹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했어? 이게 뭔 말인지 이 그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봐. 요게 한 개야. 요거 한 개가 아까 96 제곱센티미터라는 거야. 즉 이거는 요 판 A 여기 B 여기 C 그러니까 요거 말고 여기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 이 뒷면에도 있겠지. 이 뒷면에 D, E, 이 밑바닥 F 뭐 이런 게 있겠지. 네. 이해가? 그래서 주사위 보면 6면이잖아. 그래서 이 네. 6면만 뭐 하는 거야? 물에 닿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거를 뭐 해놓으면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 조각조각 내. 이게 잘라 막 이렇게. 그러면 요만한 게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요런 거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잘라 놓으면.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선생님 요렇게 될 때는 자 봐. 요렇게 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양손을 이렇게 붙여놨지. 양손을 지금 뗐지. 네. 여기하고 여기가 아까 물에 닿을까 안 닿을까 이 상태는 안 닿아요. 안다. 근데 이걸 떼놓으면 닿아요. 여기하고 여기도 물에 닿을 거 아니야. 네. 물에 닿는 면이 그만큼 뭐해진다고? 많아진다고. 맞아요. 요것도 하나로 붙어 있을 때는 이 겉에만 물에 닿잖아. 근데 이걸 조각 내서 떼내면 요것과 여기와 여기 달라붙어 있던 부분, 여기와 여기 위에 달라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뭐 한다는 거야? 물에 닿는다는 거야. 물에 닿는 게 더 많으니까 더 녹기가 뭐 하다는 거야? 더 빨리 녹는다는 거지. 그런데요, 사실 그럴 거면은 어, 그냥 가루 비타민을 그냥 물에다가 쏟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면 더 빨리 그게 녹지. 더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이게 뭐야 정으로 만들어 놓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운반이나 보관이나 뭐 이런 또 편리점이 또 있겠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루로 실제 들어있는 것도 많잖아. 가루 들어있는 것도 많은데 왜 가루로 그 뭐야 물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녹는데 왜 그게 굳이 가루로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뭉쳐놨는지 필요한 가루가 더 적을 텐데. 그 이유는 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까지는 쌤도 모르겠는데, 왜 발포종 비타민으로 만드는지, 그 까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표면적이 넓어져서 왜 빨리 녹는지는 이해가 됐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읽어서 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서 읽는 것들. 오히려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단반기 장수.
라는 책인데, 책이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야. 그래서 옛날 이야기 모음집에서 글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어렵진 않아. 짤막짤막한 얘기가 좀 개수가 많을 뿐이야.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약간 아, 거짓말은 왜 나쁠까요? 같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 그거는 책이 얕잖아. 내용도 쪽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내용이 네. 많아.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이야기가 그렇지. 있다는 거잖아. 이야기 가지수가 그렇지. 거짓말이 왜 나쁠 거보다 가지수가 한 5배, 6배 더 많은 거야. 짤막짤막한 것들이 양이 많은 거야. 그 차이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단방위 장수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음. 네.